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요. 경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중앙정치의 시각에서 분석을 안 하니까 그냥 약간 뒷전으로 밀린 듯 하지만 거기도 나름대로의 그 정치 생태계가 있습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이재명 그 민주당 전 대표의 대항마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슨 그때마다 그 친명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근본적인 원인도,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의 민주당이 그 약간 이렇게 의견이 갈린 파벌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도 친명이냐 아니면 김동연 쪽이냐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작은 사건이 있었죠. 이게 때로는 큰 사건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어제 공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왜 그렇게 관심을 받아야 되느냐? 공포를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제의 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올해 1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 이게 이제 중앙정치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이죠. 그 다음에 보좌기관, 이것도 또 중앙 그 정부로 얘기하면 뭐 각종 공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걸 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이걸 하는 게 아마 법령 조례안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비서실과 그 보좌기관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의회가 한다. 이 조례안이 여야 합의로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걸 이제 서명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제의 요구를 하느냐,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됐을까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전임이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딸들을 비롯한 친명계에서 최근에 그런 찌라시가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걸 받아들여서 이재명, 그러니까 전임지사의 각종 비위나 뭐 이런 부분을 방어를 안 한다. 행정사무감사 해라. 나 방어 안 한다. 이런 전략을 택했다. 뭐 약간 그런 찌라시가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친명들이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경기도의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 건 아니야? 거부권 행사해야지.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각종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SNS 이런 데에 경기도 차원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한테 거부권 행사해라. 이런 거죠. 왜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여튼 이재명 터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했던 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경기도가 대북송금 문제 걸려 있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있죠. 그래서 만약에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경기도 의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뭐 요청을 해서 옛날 거 가지고서 뭐 이리저리 잘 하면 이게 이제 김동연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걱정들을 친명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경기도의회는 이 국회의 축소판 아닙니까? 각 도의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장을 누가 하느냐, 뭐 운영위원장, 거기도 운영위원장이 있다고 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난 몇 달간 아주 지리하게 공방을 벌여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번에 합의한 거는 도의회 의장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운영위원장, 그게 이제 경기도지사 비서실을 관할하는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돼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도 대단히 뭐 이제 밀고 당기고 했었는데 그거 결국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친명들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한테 이거 거부해라 이렇게 했던 건데 김동연 지사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거기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로 이송하고 나서 20일 동안 공포 안 하면 확정이 되거든요.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날 공포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자, 경기도의회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의 요구를 하면 어떻게? 경기도의회가 아주 교묘하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77이고요. 77석이고 국민의힘이 76석입니다. 한 석 차이. 근데 여기에 개혁신당이 2석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도의회의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개혁신당이 겨우 2석 가지고서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런 셈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근데 민주당이 좀 분열돼 있다고 했죠. 거기는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분열돼 있어서 어떤 때는 뭐 국민의힘의 의사가 관철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협치를 구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구성 협상 뭐 아니면 또 제의 요구를 해도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하면 다시 이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확정이 돼 버리죠. 이게 중앙정부하고 구조가 똑같으니까. 근데 거기는 민주당이 분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가 만약에 국민의힘이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 물론 국회는 이거보다 경기도의회보다는 훨씬 더 의석이 민주당이 많죠.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석 차이밖에 안 나는 데다가 민주당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긴 여당인 민주당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이 선택이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자 이런 거 하나에다가 최근에 또 친명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공격했던 그 포인트 하나는 바로 경기도가 친명 또는 친명이 아니고 비명이나 친문들의 피신처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 대표적인 친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대변인으로 간 강민석 문재인 청와대의 대변인이었죠. 등등 뭐 여러 친문과 비명들이 경기도에 둥지를 튼다. 근데 그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 받아주고 있다 지금. 이런 것까지 겹쳐서 이제 김동연이 명백하게 비명의 길을 가고 있다. 이제 친명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번에 이제 이 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걸 이 조례안을 받아들인 것도 바로 그 관점에서 친명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명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의 시각 차이가 대단히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감히 지금 받아들여서 공포를 했죠. 그거는 뭘 의미할까요? 마이웨이. 뭐 이제 협치라는 의미로 표현이 돼 있지만, 자, 경기도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이재명과 이거 뭐 이재명이 전임지사라고 그거 관련 없어. 이런 걸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지금 전 대표와의 이제 뭐 곧 대표가 되겠죠. 8월에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경쟁의식 그리고 대선에 대한 꿈 이거를 접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이대로는 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 없죠. 그런데 포스트 이재명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는 거죠. 김동연 지사는 뭐 펄쩍 뛰고 뭐 먼저
친문들 피신처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 의식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던데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금 철저히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게 뭐죠? 이재명 시대 이후. 왜?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모든 사법 리스크를 다 극복하고 그리고 뭐 당내에서는 이미 뭐 사장화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2027년 3월에 김동연 경기도지사하고 경쟁 자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 당장 올해 10월에 의진교사 1심 선고 뭐 빠르면 10월에 있죠. 선거법 재판 또 이것도 빠르면 10월에 1심 선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뭐 대장동, 백현동, 의뢰신도시, 성남FC 이 4개가 묶여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거를 검찰이 지금 분리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분리해서 하나만이라도 빨리 선고를 해달라. 물론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그건 법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위험 요인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자 지금이 2024년입니다. 내년이 2025년. 그러면 이번에 의진교사나 선거법 재판이 만약에 1심 선고가 나온다면 아마 늦어도 내년까지는 2심 선고까지는 나올 겁니다. 갈 길이 멀죠. 그래서 그런지 김두관 후보와의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도 내가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그거 완전히 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동연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경쟁자를 자임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로서는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재명이 없는 그러니까 이재명 시대 이후의 민주당은 내가 대선 후보다 라는 생각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명과 개딸 이런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김동연 지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정치 스케줄에 따라서 때로는 친명들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번에 저는 명확하게 여기에 드러났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친문들이나 비명들이 아마 조금 더 이 김동연 경기도에 많이 이렇게 포진을 할 겁니다. 결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의존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친문과 비명 아닌가요?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떤 좀 1심 선고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지금보다 더 현실화돼서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 전 대표가 아예 대선에 못 나오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의 대안 그걸 노리고 지금 이른바 작전을 펴나가는 거고요. 그 작전의 일환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친문들을 대거 경기도에 기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친명들의 이런 조례안 거부권 행사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거의 핵심은 결국 이재명 시대의 경기도가 설령 경기도의회에서 털리더라도 그거는 협치의 수준에서 나는 용인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경기도의 문제니까 좀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재명과 김동연의 경쟁 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비교적 이 파장이 있을 만한 그런 이슈라고 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